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무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지구를 덮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조 개 이상의 표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산소를 생산하는 것부터 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목재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평온함과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놀랍고 때로는 오싹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20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바스크 나무 비문은 유럽의 바스크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역사적 표현의 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나무 비문은 일반적으로 목자나 여행자가 나무 껍질에 새긴 조각이나 비문으로 그들의 경험, 생각 또는 메시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스크 나무의 비문은 바스크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매력적입니다. 이 비문은 너두밤나무,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와 같은 다양한 나무 중에서 찾을 수 있으며 종종 텍스트, 기호 및 이미지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바스크 나무 비문의 내용은 다양하며 다양한 주제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문은 목가적인 장면, 종교적 상징 또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묘사하는 반면 다른 어떤 비문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논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문은 지역 관습, 민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자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영토권을 주장하는 방법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 과학자들은 약 42,000년 전 지구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의 열쇠는 화석화된 카우리 나무에 있으며 그 나무의 수명은 행성의 자기장이 완전한 혼돈 상태에 있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 자기장이 거의 역전되는 동안 지구 자기 이탈로 알려진 현상을 밝힙니다.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카우리 나무는 나이테에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 연구자들은 응하와 스프링스의 늪지에서 잘 보존된 카우리 통나무를 얻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통나무의 나이를 약 42,000살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라샹 익스커션으로 알려진 사건과 일치했는데 이 시기는 지구의 자기장이 크게 약해지고 거의 역전된 시기였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에는 나무가 일생 동안 경험한 환경 조건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과 동위원수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성장고리의 패턴을 자기장의 변동과 연관시킬 수 있었습니다. 18. 어떤 사람들은 가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슬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더 사악한 이야기를 믿습니다. 영국의 매력적인 마을 엘턴에는 쇠사슬 참나무로 알려진 유령 이야기를 가진 놀라운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고대 떡갈나무는 수세기 동안 현지인과 방문객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한때 이 땅에 저주를 내린 죽은 백작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무거운 쇠사슬을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슈르즈버리 백작이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그는 한 거지를 무자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거지는 백작에게 저주를 내리며 떡갈나무의 마지막 가지가 쓰러지면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임박한 운명을 두려워한 백작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쇠사슬에 묶인 참나무는 여전히 서 있으며 그 가지는 뻗어 있고 녹슨 쇠사슬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어 방문객들을 섬뜩한 역사에 매료시킵니다. 저주를 믿든 믿지 않든 저주는 초자연적 현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혹적인 광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7.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카일이라는 이름의 늙은 경찰견이 존 스미스 경관을 나무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일의 끈질긴 짖는 소리에 그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들을 나무로 이끌었습니다. 카일은 한때 완벽한 코를 가진 경찰견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나무에 숨겨진 불법적인 물질일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호기심과 의욕이 솟은 스미스는 느슨한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냈고 참나무에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잘 보존된 인간의 해골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즉시 신고를 받았고 팀 전체가 나무를 베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조사한 결과 결국 그 해골은 사실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발견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무 껍질에 놓은 후 잊어버린 장난 또는 할로윈 공포로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가짜 해골이나 기타 물체가 나무에 숨겨져 있는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16. 마오리 조각품은 뉴질랜드 토착 마오리 인구의 풍부한 문화유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파카이로로 알려진 이 조각품은 매우 상징적인 정교한 나무 조각품입니다. 그들은 종종 조상의 인물, 신화 속의 생물 또는 마오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 조각품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유형의 나무로 제작되며 전통적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세심하게 제작됩니다. 조각품은 다양한 맥락에서 발견되며 마오리 정신성을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각 조각품은 심오한 영적 의미를 지닌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현 세대를 조상과 자연 세계와 연결합니다. 마오리 조각품은 장식 예술일 뿐만 아니라 보물로도 여겨집니다. 15. 약 2200년 전 철기 시대의 켈트족 무리가 지금의 스위스 추리히에 있는 속이 빈 나무 안에 한 여성을 안장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 거주했던 고대 민족 켈트족은 특정한 문화적,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정교한 장례의식을 행하였고 죽은 자의 안치와 그에 수반되는 무덤 제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속이 빈 나무 속에 묻힌 여인이 발견된 것은 당시 켈트족의 독특한 매장 관습을 반영합니다. 속이 빈 나무를 매장지로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수 있으며 켈트족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은 삶, 죽음, 자연의 순환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켈트족은 죽은 사람을 속이 빈 나무 안에 넣음으로써 그 사람이 사후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거나 영적 영역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14. 텅 빈 나무를 매혹적인 라이브러리로 바꾸는 개념은 전 세계 창의적인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독특한 건축물은 자연과 문학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하여 책 애호가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영감을 주는 한 가지에는 아이다호주 퀘르다 알렌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샤랄리 아미티지 하워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마당에 있는 110년 된 나무를 멋진 작은 무료 도서관으로 바꾸어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창작물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은 책을 교환하고 문학적 동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워싱턴주 에버렛에 사는 사라 샌더스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36m 높이의 삼나무의 도서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나무 도서관이 탄생했고 이 도서관은 이 동네의 사랑받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 권이 있으며 사람들은 속이 빈 나무에 들어가 책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 2019년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유서 깊은 오버펠트 존스턴 하우스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미국 남부전쟁의 대포알이 부지의 호두나무에 박혀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은 질병에 쓰러진 거대한 나무가 베어지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통나무를 쪼개는 과정에서 제프트리 서비스의 소유주인 제프는 대포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탄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 제프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무에 대포알이 있다는 것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와의 매혹적인 역사적 연결을 암시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주리주 인더펜던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군사적 대결을 목격했으며 서로 다른 시기에 북군과 남군이 점령했습니다. 호두나무에 박힌 대포알은 근처에서 벌어졌던 전투나 접전의 유물일 수 있습니다. 퀘벡시에서 그들은 한때 미국 느릅나무에서 대포알을 발견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군대는 포탄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너무 자주 받기 때문에 연간 60 내지 70건의 요청을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2. 원주민 흉터나무는 호주 원주민들이 문화적, 실용적 표현의 수단으로 만든 줄기에 독특한 흉터가 있는 고대나무입니다. 이 흉터는 돌도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나무의 껍질이나 나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만들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이 나무를 의식 및 성지, 후원의 존재를 표시하거나 항해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흉터는 종종 영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조상의 이야기나 중요한 문화 행사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나무는 주로 호주 남동부에서 발견되며 그곳에서는 관행이 가장 흔했습니다. 이곳은 원주민과 땅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증언하며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 관습에 대한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이 나무들은 중요한 문화적 랜드마크로 인정받고 있으며 호주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11.
2014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럼비의 벌목 인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오싹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일본의 풍선 폭탄이었으며 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장을 밝혀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풍선 폭탄을 사용하여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독특하고 대담한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수소를 가득 채운 이 대형 풍선은 제트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북아메리카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에서 발사되었습니다. 풍선에는 소위탄이 장착되어 있었고 산불을 일으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럼비에서 발견된 풍선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나무 꼭대기 높은 곳에 떨어졌고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벌목꾼들은 이 풍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기상 관측용 풍선이거나 최근 폭풍으로 인한 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정체를 깨달았고 당국에 알렸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 풍선이 실제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무기라고 확인했습니다. 10. 워싱턴의 베숀섬에 있는 자전거를 삼킨 나무의 이야기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종종 나무 줄기에 박힌 자전거 사진이 동반됩니다. 도시 전설에 따르면 자전거는 1914년에 전쟁터로 나간 소년에 의해 남겨져 나무에 묶여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몇 년 후 돈 푸즈라는 남자가 나서서 사진 속의 자전거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진에 보이는 곳에 그것을 두었다고 확인했지만 나무에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물체가 나무에 휩싸이는 현상을 나무 삼키기 또는 나무 갇힘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물체 주변에서 자라고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줄기에 통합될 때 발생하죠. 이 과정은 나무의 성장 속도와 물체의 크기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9. 2015년 올랜도의 한 주택가에서 지역 주민과 꿀벌 애호가 모두의 관심을 끈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만 마리 이상의 꿀벌이 있는 벌집이 발견되어 지역사회에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게가 약 45kg인 이 둥지는 두 개의 뒷마당 사이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비시리우스의 양봉과 제이슨의 개입을 촉발했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벌집을 제거하고 꿀벌을 특별히 설계된 상자에 옮겼습니다. 그곳은 야생 서식지였기 때문에 그는 꿀벌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왕벌을 제거하고 새로운 여왕벌로 교체하여 새로운 위치에서 더 나은 식민지 관리를 보장했습니다. 둥지에서 채취한 꿀은 식품 안전 문제로 인해 섭취할 수는 없었지만 제이슨은 밀랍이 가치가 있으며 녹여서 재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둥지에 많은 수의 꿀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는 테플 오크로 알려진 장엄한 참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떡갈나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속이 빈 줄기 안에 지어진 예배당이라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연과 건축의 이러한 놀라운 공생으로 인해 테플 오크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에게 존경받고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기원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번개가 쳐서 나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나무의 상징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움푹 들어간 곳을 기도 장소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과 순례자들에게 위안과 영적 피난처를 제공하는 예배당 역할을 했습니다. 테플 오크는 또한 전쟁의 격동을 포함하여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견뎌낸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무의 속이 빈 내부는 꼼꼼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작은 제단, 종교 유물, 복잡하게 조각된 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7. 스투키는 너구리로 추정되는 것을 쫓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냥개였습니다. 이 개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 나무에 속이 빈 줄기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미라가 된 개의 유해는 결국 1980년에 벌목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스투키는 1960년대에 너구리를 쫓기 위해 이 나무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무 둥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쪽의 구멍이 점차 좁아지더니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투키는 안에 갇혀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떡갈나무는 개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미라가 되는 자연 보존실 역할을 했습니다. 스투키의 발견은 벌목꾼들이 벌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를 제재소에 보내는 대신 일꾼들은 그것을 포레스트 월드라는 나무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물관 직원은 미라가 된 개의 이름을 스투키라고 지었고
그는 그들의 주요 명소 중 하나가 되어 전 세계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투키가 어떻게 미라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나중에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속이 빈 나무를 통해 위쪽으로 바람이 불어나오면 굴뚝 효과가 생겨 곤충과 다른 유기체가 개의 시체에 유인되는 것을 막았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나무 내부의 건조한 조건과 천연물질이 결합되어 개의 피부가 굳어지고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6. 선랜드 빅 바오밥 나무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놀랍고 유명한 바오밥 나무입니다. 거대한 크기, 독특한 특징, 독특한 변신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랜드 빅 바오밥 나무는 약 6,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바오밥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 나무는 두껍고 부풀어 오른 줄기와 뿌리를 닮은 드문드문 가지가 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이 상징적인 나무는 이 지역에서 문화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별화하는 것은 거대한 크기와 줄기 내부의 공간입니다. 나무의 둘레는 약 47m입니다. 속이 빈 내부에는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된 방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최대 60명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내부는 독창적으로 바로 개조되었고 진정으로 독특하고 매혹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빅 바오밥 펍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이 바는 전 세계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벽은 이전 방문객이 남긴 매혹적인 유물, 사진 및 메시지로 장식되어 있어 나무의 매력을 더합니다. 바에는 아늑한 벽난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술과 식사를 하길 원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5. 마커나무라고도 알려진 트레일 트리는 북미 전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이 놀라운 나무는 원주민들이 항해 보조 도구로 사용하거나 중요한 위치를 표시하거나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구부렸습니다. 모양을 만드는 기술에는 어린 묘목을 조심스럽게 구부리고 고정하여 자라면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나무는 종종 90도 각도로 구부러지거나 독특한 아치와 포인트를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여행자와 부족을 낯선 영토로 안내하는 영구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신과 항해 수단을 제공하여 부족들이 중요한 자원을 찾고 무역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연세계와 그들을 형성한 원주민 공동체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는 정신적, 의식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정확한 기원과 구체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나무들은 또한 과거 세대의 이야기와 지혜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물입니다. 4. 밀수꾼이 물건을 밀수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까요? 백앤릿에 물건을 넣어 밀수하거나 여행 가방에 속을 비우는 등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을 것이지만 나무에 물건을 숨긴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일단은 러시아 밀수꾼들이 속이 빈 나무 줄기에 담배를 숨겨 밀수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들이 불법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폴란드 국경의 우크라이나 세관원들은 무작위 검사에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트렁크는 속이 비어있고 담배가 가득 차 있었으며 트렁크 끝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교묘하게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일부 줄기가 다른 줄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가벼워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밀수꾼들은 담배의 자연스러운 외관을 위해 담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나무 줄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불법 활동을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3. 이 마녀 마크는 나무에 새겨진 상징 또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악령, 마녀 및 기타 초자연적 존재를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크를 새기는 관행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유럽, 특히 영국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마녀 표식의 목적은 악랄한 힘으로부터 사람, 가축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각은 종종 교차하는 선, 원, 문자 또는 기타 기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무 껍질에 새겨졌습니다. 이들은 종종 참나무, 불풀의나무 또는 산사나무였는데 그것들은 신성하게 여겨지거나 보호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마법을 크게 두려워하던 시기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흔적은 나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물, 출입구 및 기타 물건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마녀 표시는 악령을 가두거나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반면 다른 표시는 마녀에 대한 경고 표시로 간주되었습니다.
상징은 또한 종종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었으며 십자가 또는 오각형과 같은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2, 토라자 나무 무덤은 교수형 무덤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의 토라자 부족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매장 관습입니다. 이 나무 무덤은 죽음과 사후 세계를 둘러싼 그들의 신념과 관습을 대표하는 토라자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토라자 나무 무덤은 키가 크고 튼튼한 나무에 속이 빈 줄기나 더 높은 가지 안에 고인이 들어있는 관을 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은 종종 밧줄, 나무 플랫폼 또는 자연 틈으로 고정됩니다. 목적은 고인을 천국에 더 가깝게 모으고 사후 세계로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 무덤은 지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다리로 간주되어 고인과 조상이 만나는 장소 역할을 합니다. 토라자의 장례식은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종종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며 복잡한 의식, 제물을 포함합니다. 고인을 나무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은 잔치, 춤, 동물 희생, 선물 교환을 포함하는 더 큰 장례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 나무 무덤은 종종 가족에 따라 다르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조상의 영혼은 살아있는 후손을 계속 보호하고 나무 무덤에서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어집니다. 1, 소원 우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소원을 비는 나무도 있으며 이 관습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나무는 신비롭거나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며 사람들은 소원을 빌거나 축복을 구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이 나무에서 소원을 비는 관행은 종종 소원이나 기도의 물리적 표현으로 리본, 천 또는 기타 물체를 나뭇가지에 묶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원나무는 켈트족, 노르웨이 및 일본 전통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전통에 따라 칠석의 대나무에 소원을 빌어줍니다. 칠석은 일본의 축제입니다. 소원을 비는 나무는 종종 숲, 산림지대 또는 물 근처와 같은 자연 환경에 있습니다. 자연과의 이러한 연결은 나무가 지상 영역과 영적 또는 신성한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소원을 빌거나 나무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은 종종 특정 의식과 신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나무 주위를 맴돌거나 기도나 만트라를 암송하거나 동전, 꽃 또는 서면 메시지와 같은 재물을 남기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무 안이나 주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원하신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